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영끌 부동산 투자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전도사의 자산관리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영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야기하는 영끌 부동산 매수해서 수익을 얼마큼 내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은 다른 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매우 좋아하고 내 집 마련 또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13년 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무리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저는 SNS와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 30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더 이상 미루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끌 대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매입 이후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면 그 대출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수익보다 그 상승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의 부동산의 끝없는 상승, 절대적인 상승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이러한 투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영끌 부동산 투자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부정적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투자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인데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깔고 앉아서 살면 되기 때문에 절대 원금 손실이 없고 가격 하락이나 손해볼 일 절대 없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한다. 안 팔고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투자가 끝까지 잘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끌 대출 투자는 아주 매우 취약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소득 감소 또는 소득 단절입니다. 이 구매의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나 상인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지원 때문인데요. 이 정부의 지원이 무한정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라 멈추게 될 테고요. 그럼 그때까지 겨우겨우 명맥을 잘 유지하였던 기업이나 상인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부동산을 내다 팔 수도 있고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 해고된 직원이 부동산 투자를 영끌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월 대출 상환금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만약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점점 줄어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마찬가지로 가장 목돈이 되는 부동산부터 팔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끌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던 이들의 소득의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거나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점점 하락한다면 내가 설사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이 대출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적으로 버티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을 것이고요. 이러다 내 집이 반토막이 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매우 많아 잠도 잘 못 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단기적인 급등이나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 매수하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득에 타격이 오거나 설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계획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두 부부의 소득을 다 끌어모아서 월 대출 상환금을 아슬아슬하게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매우 많죠. 주택 구입 이후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대출과 소득 때문에 마음 아프게 자녀를 어딘가에 맡겨두고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이 부동산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가슴 아픈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적절한 예이자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실제로 영끌 투자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끝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죠.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쇼크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영끌 투자하신 분들은 잘 버텨야겠죠. 이 투자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의 반복입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버텨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면 대부분은 내 예상과는 달리 버티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압박도 점점 커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많이 목격했어요. 2007년, 8년, 9년 그때 서브프라임이 터졌었죠. 그 시기에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거래의 단절로 인해서 저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했던 많은 사례들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하는 것이 매우 유행을 했을 때였고요. 그런 투자 방법이 성공적이고 아주 보편화됐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을 시절입니다. 부동산이 그때까지 계속 상승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금 여력이 많지 않던 이들이 서브프라임을 만나고 나서부터 생겼습니다. 이들은 대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저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었는데요. 그때까지 낸 이자와 분양가격, 매수가격에 그때까지 낸 이자까지 합쳐서 매매가격을 측정하여 저에겐 팔아달라고 하였고, 반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자까지 포함된 가격은커녕 이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즉 서로 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결국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중개를 했지만 마지막에 서로 가격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저는 매우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이 그때랑 똑같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한다라면 그 손실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나 테크닉적인 관점보다는 이 투자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영끌 부동산 투자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인해 누리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현재의 내 삶을 무리 없이 잘 영위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의 영상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요즘 제게 영끌 부동산 투자로 상의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그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부동산은 오를 거다, 그래도 부동산 투자해 놓으면 몇 억은 번다, 그게 내 연봉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 의견을 굽히지 않을 분들이 많은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